전남일보하고 전남매일신문, 광주 전남 지역을 커버하는 신문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언론 통폐합 조치를 취하는데 전남일보하고 그다음에 전남매일신문하고를 통폐합시켜가지고 광주일보로 제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 5.18 당시에는 이 전남일보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은 5.18 기록관에서 마련한 5.18 세계 기록유산 등재 11주년 그리고 박관현 열사 40주기 기념 학술대회 2일차 3회의 날입니다. 3회의 날. 먼저 두 개의 이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는 것이 질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는 5.18 기록관 쪽의 기획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 세계 기록유산 등재 11주년하고 박관현 열사 40주년을 한데 묶어가지고 학술대회로 기획한 것이랄지 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미다부 땅을 논의의 주제로 발굴한 것이랄지 모두가 다 우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소화할 또 하나의 주제는 박관현이 남긴 질문, 쉼표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중단 없는 투쟁입니다. 이 주제는 이정환 미디어 오늘 대표께서 발제를 하시고 이덕재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지정 토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80년 언론 하면은 인상이 좀 굉장히 안 좋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광주 일부 언론들이 이제 불타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신군부의 나팔수였다, 어용 언론이었다 그런 걸로 일단은 각인돼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어용 언론, 나팔수 언론의 일부분에서 전두환 신군부에게 정면 이른바 대결을 하고 이제 그 정면 대치를 하고 그 광주 항쟁에 대한 그 군부의 학살 유린에 대해서 항항하고 그 다음에 그 정확히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이제 하면서 했던 투쟁인데 이런 부분 등이 사실은 뭐 40여 년 동안 이제 별로 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해 5월달에 이제 그 5.18 특별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80년 이른바 신군부 5.18 항쟁 5.18 폭거 당시에 언론인들의 투쟁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5월달에 5.18 특별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41년 만에 역사, 광주 역사, 그다음에 언론사, 언론의 역사에 바로잡기를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분위기였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데 한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광주 행사 때마다 이제 5월달 내려와서 행사를 하고 이제 언론 투쟁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그 90년대 말부터 이제 특별법이 서너 개가 올라갔는데 전부 안 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5.18 이른바 쿠데타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서 언론 탄압이 내란한 과정이었다. 이런 것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이제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 그런 데서도 이제 80년 언론 학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정부가 이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되면서 지난해는 이제 광주 현지에서도 그 해직 언론인 해직 그 부분도 광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영배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서 이제 지난해 이제 5월달에 이제 통과가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희는 볼 때는 언론이 그 광주와 어떤 연관을 맺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난해 특별법에 통과됐을 때 한국 기자협회하고 이제 5.18 재단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5월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는 언론과 그 5.18 현지 그 운동이 같이 가는 것이 광주의 그 전국화 세계화 그다음에 역사 바로잡기에 아주 그 당연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주 특별법 97년도 만들 때 보면은 광주 현지의 투쟁으로 이제 그 국한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때 신군부와 그 동조 세력들이 발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왜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론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광주 한 이제 일부분으로서 이제 포함이 됨으로써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5.18 그 광주 항쟁이 전국 행사로 이렇게 벌어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광주 항쟁은 전국 투쟁이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좀 인정이 되고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앞에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 같은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도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당신 발제자께서 연구하셔가지고 또 자료 찾고 수집하고 증언 모으고 하셨던 것을 거의 집대성해 놓은 좋은 그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말씀하셨지만 언론 탄압과 기자들 대량 해고를 통한 그 전두환과 반란군부 세력의 언론 장악 등 당시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취지에 뭐 굉장히 부합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30여 년간 그 언론은 마치 5.18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마냥으로만 우리가 그 어용이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여기 뭐 사회 보시는 나이갑 선배님도 당시 거의 해직에 준하는 엄청난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그동안에 이제 군부 쪽의 통제 내지는 탄압 측면에서는 뭐 익히 알려지고 드러나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해서 그동안에 피해자들 중심의 요구, 저 사람들이 또 뭐 해주라고 하는구나, 외치는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좀 외면받아왔던 그런 상황에서 당시 언론 투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정리 이런 부분은 또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깊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때 당시 군부에 저항했던 그래서 뭐 해직되고 했던 고초를 겪었던 그 역사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거기에 굴종하고 협력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성하게 하고 그래서 구분 역사를 좀 바로 펴는 이 부분에 대한 재촉구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점점 잊어가고 있는데 그 출발이 5.18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힘을 모으는 또 이 좋은 토론회가 그런 것까지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1980년 5월에 광주에는 언론이 없었다. 군사 쿠데타 세력의 겁박에 굴복했거나 저항하는 언론인들은 현장에서 쫓겨났고 그나마 남아있는 언론은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했죠. 우리가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언론 탄압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론 자유는 권력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지켜내는 것이라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을 유효하고요.
우리가 권력을 비판했다고 어디 끌려가서 두들겨 맞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언론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전화 한 통으로 기사를 만들거나 기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거대한 악을 물리쳤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 10여 년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얻은 또 하나의 교훈이고요. 우리가 광주 민주화운동 42년, 박관현 40주기에 다시 언론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언론의 독립이 매우 취약하고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2일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광주 지역 소요가 악화된 원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 소요 주동학생 및 깡패,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 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에 퍼뜨린 데 원인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대중 기자, 당시 조선일보 기자는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내리막길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무정부 상태의 광주가 있었다. 쓰러진 강목, 벽돌 등으로 쳐진 바리케이트 뒤에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5월 25일자 보도였고요. 당시 보도 지침에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식의 기사는 모두 불가. 동료가 부상하자 경찰도 흥분. 학생들과 육탄전에 가까운 근접 전투를 벌였다 등은 불가라는 보도 지침이 있었고 모든 언론이 이 보도 지침을 따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투사예보와 가두 방송으로 언론 없는 광주를 견뎌냈고요.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 기록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고 저항과 투쟁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역사를 구성하고 왜곡에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발표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박건현 열사가 42년 전에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처럼 언론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역사의 흐름이 달라졌을 것이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자유란 가치는 정말 매우 취약하고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박건현의 질문이 40년 전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 발표문 잠깐 이제 훑어보면요. 박관현 열사가 5월 14일에 언론의 장거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전남매일 신문 기자들의 언론 자유 투쟁 선언이 나온 다음 날이었죠. 그래서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과 금력의 신조로 전락했다. 구치소에서 피고름을 쏟으며 외치던 동료 언론인과 학생들이 참된 소리에 눈 감고 귀 막아 버렸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5.18이었고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매일 신문은 그 이틀 동안만 신문이 발행됐지만 진만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박관현 열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월 광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언론의 부재였습니다. 언론이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보도를 했다면, 광주에서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 전두환이 과연 그렇게 무차별한 광주에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을 찍어 누를 수 있었고 언론인들을 해고하거나 조판대를 뒤엎는 것으로 보도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만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규제 체제 개혁, 미디어 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민주당은 마지막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결국 이것도 반발에 부딪혀서 집권 후반에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겪었고 결국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한국 언론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고 이 박관현 열사를 비롯해서 5월의 투쟁이 한국 언론에 던지는 질문,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기자들은 전두환이 서울의 범을 짓밟았을 때 제작거부 투쟁을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언론을 겁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시도는 끝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언론의 자본 용소, 공론장 위축이 새로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7년 전 동아투의 기자들이 선언했듯이 언론 자유는 언론인의 실천 과제일 뿐 정치 권력이 던져주거나 민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처절하게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강주은행에서 이런 백서를 한번 낸 적이 기억이 납니다. 50주년인지 6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 5.18 당시에 그 강주에 총기가 지급되면서 시민군들이 이제 강주를 장악했을 때 각 지점에 현금 봉투 30만 원씩을 일제히 다 지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괴한들이 침입하게 되면 싸우지 말고 봉투를 내줘라라고 이제 본점에서 지시를 내렸고 28일 항쟁이 진압된 이후에 그 수거를 해보니까 전액 한 봉투도 상실되지 않고 수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 항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주 정신이 강주 항쟁 그리고 강주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것에 불구하고 항쟁 이후에 우리 강주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전국 어디에 가서 강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해할 줄 알았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어야 군인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등등했습니다. 그것은 강주를 믿지 않았죠. 그 원인의 하나는 강주 항쟁이 가지고 있는 강주 5.18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참극, 상상 이상의 국가 폭력이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애국이었죠. 바로 이제 언론의 신군부의 의도대로 갔던 언론의 애국에 기인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님께서 언론 자유란 중요한 투쟁 제목 속에 그동안의 언론 탄압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5.18 기간 동안 그 전면 삭제되거나 부분 삭제됐던 156건의 기사를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책자에 나와 있던 일부 부분입니다. 잠깐만 소개를 좀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5월 20일 사설에 계엄군이 자제하라 발포하거나 극단적인 행동하는 걸 삼가하라 이게 이제 전면 삭제 보류가 됐죠. 제가 이제 전면 삭제된 기사만 몇 건 올려봤습니다. 동아방송의 5월 22일 날 오후 7시 도청 앞 광장에서 이번 시로 시민 민간인 56구의 시체를 놓고 합동 주도식을 올렸다. 아마 다친 사람은 400명 추산되고 있다. 전면 삭제 이제 계엄사의 보도금 여지침이 나온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 프로세스 세계사적으로 유력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압이 있었다. 이 부분이 지금 5.18 애국 폄훼의 언론의 보도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5.18에 제대로 된 보도를 위해서 우리가 언론을 강제하고 언론에 해야 될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그칠 것을 이 공론의 장을 끌어내서 논쟁으로 만드는 순간 더 마이크를 키워주게 될 수 있다라는 걸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건 애초에 이제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집어서 쏟아놓고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서 문제다라고 외치는 것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담아두는 게 이 안전하고 깨끗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짓말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실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지만 단순히 거짓말 아니면 왜곡, 위헌비어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게 또 지금 시스템입니다. 5.18을 폄훼하는 거짓 선동, 왜곡에 대한 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미국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는 이용자, 참여자, 시민이 서로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다. 거짓말이 퍼지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탈적인 주장을 끌어올려서 대중 관심을 부추기는 그런 보도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일베에서 도는 것들을 물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일베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습니다라고 끌어내는 순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더 귀합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걸 더 즐기거나 더 이용할 수도 있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We go high when they go low. 그들이 지저분하게 나갈 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가야 된다. 그게 5월 광주 희생 그리고 우리 지키려고 하는 5월 광주의 정신들을 더 지키는 길이지. 어떤 그 지저분한 논리, 지저분한 주장들, 온갖 그 지저분한 선동과 폄훼에 어떨 때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그걸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공작 이 부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정교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쟁하기 위해서는 제3, 제4 그
배가하는 말이에요. 노력을 없이는 그 정체도 파악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제 부분 아닙니다만 이덕재 수강께서 5.18과 관련 언론에 대한 부분에서 그 취지와 동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 5.18 전후부터 언론 통폐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른바 걔들이 말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를 언론의 내란으로 악용한 탄압한 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18과 언론할 때는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의 그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언론 탄압,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공작이죠. 요 부분을 전부 망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정환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